11월 2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공공요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택시요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내년 7월 인상을 앞두고 있고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택시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3,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900원과 4,000원, 4,100원으로 인상하는 세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야 할증이 시작되는 시간도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당깁니다. 택시 요금 이걸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도 오릅니다. 내년 1월부터 세제곱미터당 149만 3천 원에서 191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도 11년 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하는 안과 9%와 12%, 1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에 상수도를 20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올해 13,400원을 부담했는데 2025년에는 19,2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안 변경에 따른 절차와 검침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가는 한 30%는 떨어졌는데 수도금 지금 통계되는 바람에 우리 요거 현실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도 안 되거든. 지금 꼭 올려야 되면 안 올리면 이거 내년에 공사를 못하면 올해도 이거 공사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거든. 울산시는 7년째 동결 중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와 상수도 요금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울주군 태화강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며 가금 농장 내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방재단과 함께 삼동면 일대 산란계 농가 진입로 등에서 AI 차단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중으로 삼동면 주요 거점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드론과 군부대 소독 차량을 투입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울산 공장 신설과 관련해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대차의 미래차 전략과 신기술 전망이 발표됐으며 친환경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동향과 울산 자동차 부품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내연기관 중심인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울산 지역 일선 학교에서도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단일 기본급표와 기준수당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명절 휴가비 인상, 정기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당일 급식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전체 학생에게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도시락 미지참 학생의 경우 빵과 음료 등을 제공하도록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사고 시 울산 시민이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37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핵단체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의 영향평가 결과 지자체가 잘 대응하고 도로 여건이 용이한 상태에서 울산 시민의 대피 시간이 33.1시간에서 37.2시간으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며 울산이 최고 위험 지역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빠른 사고 확인을 위한 조기 경보체계 구축이 최우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노후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서 남구의원이 어제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의 취약한 대피시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화학공단이 밀집돼 있는 남구는 북한의 도발 시 안전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피시설은 지하주차장에 불과하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각 구군 중 남구가 유일하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망 시 최대 200만 원에 그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가 어제에 이어 오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어제는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동천체육관 프로농구 경기 중 화재와 붕괴 사고를 가정한 수습과 복구 등의 조치를 위한 토론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동천체육관에서 현장 훈련이 실시되며 경찰과 소방, 군부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칠 예정입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을 일컫는 해오름 동맹 지역 벤처 창업 기업들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회가 어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교류회에서는 해오름 동맹 지역에서 창업에 성공한 벤처 창업 기업의 성공 사례 발표와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해오름 동맹 지역 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우수 기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 차고지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영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두동면의 한 개인 화물차 차고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는지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이렇게 개인 차고지로 등록된 곳이 있지만 문제는 닫혀 있거나 아니 비어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등록된 개인 차고지가 방치되고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편 울산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모두 9천여 대. 하지만 울산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5곳으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모두 합쳐 1,500여 면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화물차들이 거리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도심과 멀고 주차 면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차고지가 너무 멀어요. 그 간들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자체가 사업용 화물차 등록권을 가진 만큼 개인 차고지 단속에 대한 권한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민주노총 등 9개 울산 시민사회단체가 재가동 1년 만에 다시 폐업을 선언한 자율대우버스를 규탄하며 울산시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대우버스가 지난 2020년 부당해고에 이어 또다시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울산시가 보조금과 기반시설을 지원했는데도 폐업을 강행하는 대우버스 회사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진보 3당은 어제 동구의회가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를 부결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동구 주민들의 발의로 만들어진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가 지난 10일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한 것은 하청 노동자의 삶은 외면하는 행태라고 주장하고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계속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결된 이 조례는 하청 노동자 실태 조사와 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 6일과 7일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합니다. 답례품은 쌀과 배, 단감과 한우 등 농축산물 4개 품목과 언양 석쇠불고기와 배즙, 배빵과 참기름 등 농축산 가공품 6개 품목입니다.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답례품 생산과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울산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12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펜션 이용객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펜션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원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박대산 부장판사는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다 미끄러져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펜션 측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된 실내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실내화로 펜션 측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강병원 영상의학과 김기성 실장이 제25회 울산 의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96년 동강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시작한 김기성 실장은 울산 지역 투석 환자들을 위한 헌신과 혈관계와 비혈관계를 구분두지 않고 중재 시술을 시행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실장은 울산 지역 뇌혈관 질환자들의 치료에 노력하고 의학 발전을 위해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지난 구군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 500매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이 지방세 안내 홍보물에는 ALS 전화와 지방 세입 계좌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제도와 문의 전화번호 등이 점자로 표기돼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 홍보물을 중구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미래유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학교의 건전한 학생 선거 문화 정착 지원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 선거 관련 교육과 참정권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투표 이용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16세 이상 학생들도 정당 가입 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미래유권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에 개소한 울산시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말까지 전체 누적 상담 건수는 6,185건, 연평균 560여 건에 달하는 법률 상담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17%, 금전 16%, 손해배상 13%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에서는 1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생활법률 상담관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인당 20분가량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